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비혼주의까지는 아닌데 사는 게 바빠서 결혼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거든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렛 골프웨어 매장에서 일을 처음 시작해서 그 뒤로 10년 넘게 의류 판매 일만 했었어요. 백화점도 갔었고 개인 매장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의류 아울렛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가게를 판다고 해서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로 일하다가 제 가게가 된 것이죠. 매장은 큰 편이고 손님도 제법 있는 편이라서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일 때도 최선을 다해 일하긴 했지만 제 매장이라 생각하니 찾아주시는 손님 한 분 한 분 그렇게 감사하고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매장을 위해 일해주는 직원들도 고맙고요. 이제는 일터를 넘어서 제 분신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매장을 알뜰살뜰 가꾸며 정말 열심히 10년간 달렸습니다. 그 덕에 저희 부모님 집도 이사시켜드렸고 동생 결혼할 때 돈도 꽤 보태줄 수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흙수저에서 이만하면 성공했다 싶고 제 자신이 많이 기특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저한테는 결혼 안 하냐고 하셨지만 남자에게 큰 관심도 없고 매장 운영하면서 저 혼자 소소하게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는 거 아니면 굳이 결혼까지 하겠느냐 했는데 그러던 와중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매장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희 가게는 시 외곽에 있는 아울렛 단독 매장인데 외곽이다 보니 좀 더 가면 공장이나 회사들도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그 회사 중 하나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남자답고 멀끔한 인상이었고 늘 웃는 모습에 매너도 좋았습니다. 옷을 사러 오면 항상 깔끔한 옷을 잘 골랐고 직원들이나 저에게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옷 잘 샀네요.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종종 오는 단골이다 보니 얼굴도 잘 알고 있고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인이 찾아와서 멀리서 점심 식사를 하고 늦게 매장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직원이 호들갑을 막 떨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직원 하나가 사장님,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그 남자분요. 키 크고 니트 종류 잘 사시는. 사장님 그분하고 뭐 있어요? 썸 같은 거?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물었죠.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분이 아까 커피하고 케이크를 사들고 오신 거예요. 케이크? 네. 그러면서 사장님 안 계시냐고. 오시면 이거 전해주시라고 하는 거 있죠? 커피는 저희 먹으라고 하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계산하는 카운터에 달력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제 생일이라고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손님이 바지를 사러 왔을 때 계산을 하다가 이날이 생일이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직원의 하나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가지고 남편분한테 좋은 선물 받으셔야겠어요. 그 말에 제가 멋쩍게 웃었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남편이에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보통 제 나이쯤이면 결혼한 게 일반적이죠. 아니면 한번 갔다 왔든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단골이었고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였죠. 아, 그렇다기보다 워낙 예쁘시고 성격도 좋으시니까 남자들이 가만 안 두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도 웃었죠. 어머, 그런 말씀도 하실 줄 아세요? 립서비스 좋으시네요. 립서비스는 아닌데 실은 저도 노총각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과찬이세요. 그렇게 간단한 스몰 토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의뢰 단골 손님과 나눈 가벼운 이야기였는데 제 생일을 기억하고 케이크를 보낸 겁니다. 직원들은 이거 그린 라이트냐며 호들갑 떨고 있는데 저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오버 아닌가? 싶어서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남자가 전화를 해서는 혹시 자기가 케이크 보내서 불쾌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한테 호감이 있은 지 꽤 됐답니다. 그래서 옷도 별로 필요 없는데도 일부러 온 적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 관심이 부담스러우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도 전달하면서 저를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매너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젠틀한 남자가 있구나 싶기도 했죠. 오히려 케이크 줬을 때보다 전화하면서 했던 그 말에 제 마음이 혹했다고나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 남자는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도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매너가 깔끔한 사람 같아서 한번 만나볼까 싶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저 일 끝나는 시간에 그 남자가 왔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와 둘이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참 즐겁고 좋더라고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재밌었어요. 술에 좀 취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별거 아닌 제 얘기를 참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푹 빠졌어요. 매너도 좋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저도 철딱선이 없게 굴기도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까지 하는 거라 고민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했던 솔로의 삶을 정리하고 결혼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시부모님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2살 차이가 나는데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40 넘게 결혼을 안 하니 제발 결혼 좀 하라고 하셨다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를 그닥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2세를 생각해서 훨씬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하신 거죠. 근데 저도 결혼할 당시 이미 40이 넘었고 아이를 낳기에는 노산인 나이였기에 제가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간섭도 꽤 심하신 편이었어요. 누구하고라도 결혼만 해라. 그리고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셨다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니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았죠. 저는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남편보다도 근무 시간이 더 긴데도 저한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수준의 살림살이를 요구하셨습니다. 살림 도와준다는 핑계로 툭하면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셔서 살림살이를 가지고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셨고 냉장고까지 잘 뒤져보셨죠.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옆에는 신우가 항상 딸려 있었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 많고 결혼해서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이 있어요. 따로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인데 허구한 날 친정집에 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내내 친정에 가 있는 듯 했고 주말 정도만 안 가는 것 같았죠. 어머님이 저희 집 올 때마다 신우가 태워다 주고 저희 집 오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갖고도 잘 갔습니다. 저한테는 문자 하나 띵 남겨놓고요. 비싼 찻잔 세트를 가지고 가질 않나, 새로 산 믹서기를 가지고 가질 않나, 저번에는 쓰던 밀폐용기까지 사이즈가 딱 좋다고 챙겨간 적도 있죠. 무슨 좀도둑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하면 남편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누나가 필요한 거 좀 갖고 가게 냅두라 그럽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죠. 저를 들들 볶는 시어머니보다 얄미운 질만 골라 하는 신우보다 결혼 생활에서 더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어름스럽고 듬직하고 저만을 위해주던 남자는 어디 가고 지네 가족들만 챙기고 위하는 이기적인 남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옷도 늘 깔끔하게 입고 좋은 냄새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결혼하고 보니 게으르기도 엄청 게으르고 더 이상 옷에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옷을 패셔너블하게 잘 입진 못해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저 결혼 전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가면이라도 쓴 건지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그렇게 잘 씻지도 않고 집에서는 누워서 맨날 TV나 보고 몸 아프다고 골골거리고 운동도 잘 안 하고 게으르더라고요. 결혼 전처럼 데이트하거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모습에 빠르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또 남편인데 어쩌겠나요? 제가 품고 살아야겠죠. 여태까지 솔로 생활을 했으니 이런 유부녀의 생활도 하는 거지 생각하기도 했고 또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산다. 남들도 이렇게 산다. 우리 사이가 편해져서 그런 것뿐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죠. 하지만 가끔씩은 어머님이나 신우의 행동이 참 얄밉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옷 매장을 한다고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희 매장에 오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오면 옷도 이것저것 고르고 막 입어봅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올케, 내 옷은 계산해도 엄마 옷은 그냥 사주면 안 될까?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런 게 어딨니? 너도 가족인데. 에이, 내 옷까지 해달라고 하긴 그렇지. 이래요. 저는 공짜로 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를 칩니다. 초반에 두어 번은 그냥 옷을 제 사비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자꾸 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형님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매번 그냥 옷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대신 좀 더 할인은 해드릴게요. 돈을 다 받겠다고? 우리 일부러 올케 매장 팔아주려고 여기 온 거야. 솔직한 말로 여기 옷 엄마랑 내 스타일도 아니야. 자기 스타일도 아니라면서 옷을 한 무더기로 사려고 하나요? 게다가 돈도 제대로 안 내는데 뭘 팔아주러 온다는 건가요? 어머님이나 신우 안 와도 얼마든지 장사 잘 되는 매장이고 사려는 옷들 재고 없어서 못 파는 옷들입니다. 보는 눈은 또 있는지 골라도 꼭 인기 많고 몇 점 안 들어온 옷들만 기가 막히게 골라옵니다. 하여튼 어이없는 신우의 말에 저도 그랬죠. 그런 거면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굳이 형님 스타일도 아니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러. 근데 어차피 전산 기록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카드로 다 긁거든요. 제 말에 시모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이거 좀 주는 게 아깝니? 옷 파는 며느리 얻었는데 옷 몇 개 시어머니 준다고 아깝다 이거야? 돈으로 치면 50만 원도 훌쩍 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옷 몇 개인가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요 어머님 아깝다는 게 아니라 됐다 안 입는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누굴 거지로 모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거기서 역성을 내시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요. 저도 너무 곤란하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에이 엄마 너무 열내지 마셔. 옳게 뭐해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더 언성 높아지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끼칠까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이거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안 입는다. 됐다. 그 말에 신우는 얼른 포장하라며 자기가 엄마 모시고 나가서 잘 달래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화난 척하면서 큰 소리 내는 시모도 어이없고 말리는 척, 저 돕는 척 한패로 생쇼하고 있는 신우도 어이없고 그런 일이 쌓이면서 저도 속에서 화병 비스무리한 게 뭔가 얹히는 겁니다. 그런 걸 남편에게도 말해봤죠. 그런데 남편은 그때마다 아 얼마 한다고? 그냥 내가 줄게. 엄마랑 누나가 일부러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좀 좋게 해줘라. 당신은 가만 보면 너무 돈돈거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말 다 했어? 한두 번일 때야 좋게 해드렸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시니까. 저번 달에도 오시고 이번 달에 또 오셨잖아. 한 번 오시면 쓸어가는 옷만 해도 두 분 다 해서 6, 70이 넘어. 이게 작은 돈이야? 아, 내가 줄게. 됐어? 뭔 소리야. 어차피 당신 돈이면 우리 집 돈인 건데. 아, 좀 좋게 좀 해라. 가뜩이나 우리 엄마 당신 그렇게 마음에도 안 들어하는데 이럴 때 점수라도 따고 좋잖아. 가만 보면 자기는 이런 데서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 뭐라고?
아니, 내 말은 이런 데서라도 점수를 따면 우리 부모님이 자기 좋게 볼 거 아니냐 그거지. 그 점수는 왜 나만 따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뭐 얼마나 좋은 사이라고. 그리고 자기 불리하면 인상 쓰면서 입 닫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초반에 답답해서 일부러 풀어도 보고 마음에 없는 사과도 했는데 그게 반복되니 저도 지치고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땐 2주 가까이 대화를 아예 안 한 적도 있었죠. 이런 게 진짜 결혼 생활인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가 현타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과 달리 남편과의 사이는 삐그덕거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다 감수하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같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했죠. 하지만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이었죠.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문자가 와서 무심코 그 폰을 봤어요. 저도 옆에 앉아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자기야 라는 텍스트를 언뜻 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순식간에 폰 화면을 꺼버려서 제대로는 못 봤지만요. 뭐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표정으로 앞만 보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선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누구야? 방금 문자 왔잖아. 어? 아, 그냥 스팸. 스팸 어디 봐. 뭐? 남의 폰을 왜 봐? 아니 방금 좀 이상한 문자였던 것 같아서 아, 그냥 스팸이라니까. 하면서 자리를 확 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폰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기에 몰래 가지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문자를 봐도 그 문자가 없는 겁니다. 스팸 문자라도 남아 있었으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할 텐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스팸이라고 남편이 지웠을 수도 있지만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몰래 남편 차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록된 날짜가 이상하더라고요. 특정 날짜에는 아예 녹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블랙박스를 끄거나 전원을 뺀 듯했죠. 몇 개가 없으니 더 의심스럽고 이상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뭔가 있다고, 저를 속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눈치를 챈 건지 그 뒤에 폰 비밀번호를 아예 바꿨더라고요.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된 겁니다. 그것도 너무 티가 나게 말이죠. 저는 그 후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를 찾는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 마음은 지옥처럼 변해갔습니다.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데 뭐 하나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대놓고 너 바람 피느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계속 고민을 했고 남편에 대한 의심 때문에 밤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그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도 홧김에 물어봤어요. 당신 여자 있느냐고, 왜 폰은 잠금으로 해놓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내 폰을 훔쳐봤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본인도 비밀번호를 바꾼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제 의심을 눈치챈 것도 같은데 펄쩍 뛰면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증거가 없다 보니 할 말이 없었죠. 다 오해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로 매장에서도 기분이 계속 언짢았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저희 매장에서 부점장으로 일을 해줬던 직원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 하더라고요. 표정도 안 좋고 뭔가 계속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요. 결국 저는 그날 그 직원과 술 한잔하며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럼 사장님의 고민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제대로 해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괜히 어설프게 직접 증거 찾지 말고 믿을 만한 흥신소를 써보라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미혼인데 흥신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직원의 절친한 친구가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용했던 흥신소인데 알아본 곳 중에 제일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기당해서 돈만 날린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 흥신소는 돈만 확실하게 주면 제대로 증거를 물어오는 곳이라 했죠. 다만 좀 비싸다고 들었다 했습니다. 저는 얼마냐고 물었더니 직원은 그 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간단한 금액과 전화번호를 넘겨주더라고요. 저는 당장 전화하지는 못하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진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면 어떻게 할까?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 그 선택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만약 진짜 바람을 피는 거면 이혼하겠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기만한 건데 참고 살아도 어차피 믿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흥신소에 전화를 했어요. 흥신소에 의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 한켠에는 아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남편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신소에 일을 맡기고 3주 가까이 됐을 때 저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 상대가 술집 여자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단골 수준으로 잘 가는 술집이 있고 거기 다니는 술집 여자랑 밖에서도 종종 만난다는 겁니다. 저는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술집을 뻔질나게 다니는 줄도 몰랐는데 흥신소 직원 말로는 꽤 자주 간답니다. 아마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밖에서도 따로 밥 먹고 술 마시는 것도 여러 장 포착이 되었더라고요. 그 여자 어깨에 본인 팔을 두르고 술 마시고 밥 먹고 모텔까지 가는 것도 찍혔는데 그걸 보는 제 심정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착잡하기도 하면서 고작 이런 남자였구나 슬프기도 했죠. 제 의심이 진짜였구나 싶기도 하고요. 모텔 출입하는 사진이 있었기에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던 저는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진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한참이나 보고 있자니 그 직원분이 아시는 분이냐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아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리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챙겨왔어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소송의 증거가 될 테니 잘 들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쉴 거야. 뭐 할 말 있어? 왜 피곤한데? 회사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지.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죠. 그게 아니라 여자 숨겨두고 바람 피러 다녀서 피곤한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도리어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 또 시작이네. 아직도 그래?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너 무슨 의부증 있냐? 징그럽다. 진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빡세게 이런 사람 그따위로 오해하면서 잡아대고 싶냐?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저는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저는 남편 면상에 사진들을 던져줬습니다. 얼굴에 사진을 던지자 불같이 화를 내던 남편은 곧 그 사진을 보고 얼어붙더라고요. 의부증? 오해? 웃기고 있네. 너 이게 뭐야? 사람 미행했어? 지금 미행한 게 문제야? 아니라며. 외간 여자랑 모텔까지 가면서 바람이 아니야? 너 어떻게 사람을 미행해? 미쳤어? 너 진짜 무섭다. 말 돌리지 마. 네가 바람 핀 게 중요하지 내가 미행한 게 중요해? 나는 네가 미행한 게 더 끔찍해. 남편은 제가 미행한 걸로 억지를 부리며 생난리를 피는 겁니다. 지가 바람 펴놓고 도리어 제가 미행했다고 난리를 치는 꼴이 우스웠죠. 차라리 잘못했다 미안하다 빌면 모르겠는데 도리어 제가 미행했다고 소름이 끼치네 뭐네 생난리를 치는데 이 인간이랑은 더 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됐다. 긴 말할 것도 없이 끝내자. 너 결혼 후에도 술집 뻔질나게 다니고 그 술집 년이랑 밖에서 따로 만나는 것까지 내가 다 알았는데 고작 미행했다고 이 난리야? 그럼 내가 미행하게끔 네가 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니는데 어디서 내 탓으로 돌리고 있어? 그렇게 그년이 좋으면 그년이랑 결혼하지. 결혼은 뭐하러 나랑 했대? 그년이 안 해준다고 했어? 아니면 내 재산이라도 탐났니?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내자. 나 너랑 못 살겠다. 너도 이혼하고 그년이랑 살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 짐 싹 챙겨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이혼 서류도 함께요.
그 일로 시댁도 뒤집어졌죠. 남편도 네가 뭔데 내 짐을 보내느냐, 그 집이 너만의 집이냐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지분으로 치면 제가 70%, 남편이 30 정도 냈습니다. 소송해봐야 알겠지만 네 몫은 나중에 재판부에서 하라는 대로 돌려줄 테니 일단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얼굴 보기도 싫다고요. 남편도 자기를 쫓아냈다고 가만 안 있을 거라 그러는데 나야말로 가만 안 있는다고 위자료 소송 바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불법으로 미행한 거니 자기도 소송 다 걸 거라고 거품 물고요. 개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그 뒤 어머님과 신우가 매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저는 직원들에게 말하고 어머님과 신우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문자로 너네 엄마랑 누나 우리 매장 왔다고 매장 앞 카페에 가 있을 테니 좋은 말 할 때 와서 다시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판사판 끝장인데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도 보냈죠. 그렇게 문자 보내고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네가 오해한 거 아니니? 상현이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던데.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도 쪽팔린 건 알았나 보네요. 지네 가족들한테도 우기는 거 보니. 뭐가 어째? 저는 긴 말할 것도 없이 그 앞에서 사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보세요. 그런데 사진을 가져가서 보던 신우가 골 때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진짜네. 세상에 상윤이 얘 능력자네.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능력자요? 아니 여자가 젊고 예쁘길래. 그 여자 술집 여자예요. 돈 주면 아무하고나 만나고 자주는 술집 여자요. 그게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발끈해? 올케 혹시 이 여자한테 질투해? 뭐라고요? 제 앞에서 살살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신우고 뭐고 물 한 잔 끼얹고 머리끄덩이 잡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어머님이 너 그런다고 남편을 쫓아내니? 하는 겁니다. 그럼 술집 뻔질나게 다니고 바람까지 핀 남편 놈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사나요? 그 집 너네 집 아니야. 내 아들 돈도 들어있어. 들어있으면 뭐 얼마나 들어있다고요. 제 지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건 돌려드릴게요.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네. 무서운 년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제 나 당신 며느리도 아니고 그런 막말 참고 있을 이유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도 뜨악하고 신우도 경악하더라고요. 진짜 무섭네. 이러니까 상현이가 바람을 피우지. 상현이가 이해된다.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기가 세고 성질 더러우니까 맘여린 내 동생이 마음 둘 곳 없어서 바람이나 피는 거 아니냐고. 정말 열받더라고요. 지 동생이 술집 드나들고 바람까지 폈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말은 못할 망정 제가 기가 세고 성질이 더러워서 지 동생이 바람을 핀 거랍니다. 저 너무 기가 막히고 분노로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웃으니까 어머님도 신우도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얘가 실성을 했나? 너 뭐가 웃기다고 웃어? 제가 뭐가 웃긴지 말해드려요? 형님, 아니 최상현 누나씨. 뭐라고? 최상현 누나씨? 야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방금 제가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 폈다고 했죠? 그래, 내 동생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뭐 능력자? 바람 피는 게 능력자요? 참나, 말꼬투리 잡는 것 봐. 능력자, 좋아요. 근데요, 그쪽도 되게 능력자 남편이랑 사는 거 알아요? 제 말에 신우랑 어머님 표정이 얼떨떨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마침 남편도 헐레벌떡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알고 왔어? 아, 여길 왜 찾아와요? 일단 일어나세요. 잠깐만 있어봐. 올케가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네. 다시 말해봐. 내 남편이 뭐가 능력자라는 거야? 남편도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보더라고요. 누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저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 끼면서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그쪽 남편도 엄청 능력자라고. 그리고 그쪽도 어지간히 잘못하나 보다.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제 말에 신우 눈이 뒤집혀서 따지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가만히 있는 남의 남편 머리채는 왜 잡는데? 가만 안 있었으니까 대개 남편이. 저는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신우한테 던졌습니다. 신우 황당해하며 어머님이랑 사진 보다가 경악하더라고요. 남편도 사진 주워서 보더니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 그 사진이 뭐냐고요? 그 사진이 뭐냐고요? 바로 신우네 남편이 저희 남편과 같이 술집 가고 밖에서 술집 년 둘이랑 넷이서 다 같이 술 먹는 사진이에요.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각자 팔짱 끼고 모텔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찍혔습니다. 그걸 보는 어머님은 경악해서 입을 못 다물고 신우는 순식간에 넋이 나가더라고요. 남편도 경악하고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뭐야? 나한테 고마워해. 나는 그거 몇백 주고 얻은 증거 사진인데 당신한테는 그냥 주는 거니까. 내 남편 미행 붙였는데 네 남편 사진이 더 많아. 둘이서 아주 쌍으로 손잡고 그 술집 단골이더만. 알고 보니 네 남편은 그 술집 마담이라는 년이랑 완전 그렇고 그런 사이더만. 거의 그 마담 서방이나 다름없던데? 제 말에 신우는 얼이 빠져서 보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그만 못해? 그러면서 나한테 뭐가 어째? 그러니 내가 안 웃기냐고. 완전 코미디지. 저는 부들거리는 남편과 넉나간 신우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 증거로 쓰세요. 아니면 알고도 이혼 안 할 건가? 그럼 능력자 남편 잘 거두어서 살고. 바람 피는 게 내가 기세고 성질 더러워서 그런 거라고.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겠네. 그런 남편 데리고 사려면 본인 성질도 관리 좀 해야 될걸? 야, 너 무슨 짓이야? 너네 누나가 사람 박박 긁어대길래 선물 좀 줬어. 너네 누나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지. 내가 공짜로 증거 수집해서 준 건데. 그 순간 신우가 분노로 이글거리면서 남편을 보더라고요. 야, 너 이거 진짜야? 너 매형이랑 이러고 다닌 거야? 아니야, 누나 오해야. 그게 아니라. 오해? 내가 지금 눈으로 직접 봤는데 오해? 그 순간 눈이 뒤집힌 신우가 남편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리는 겁니다. 갑자기 싸대기를 맞은 남편은 그대로 날아가 바닥에 주저앉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봤죠. 야, 이 미친놈아. 너 네 매형이랑 이러고 다녀? 내 생각은 안 나디? 매형이 이러고 다니면 네가 정신 차리라고 해도 뭐할 판에 같이 이러고 다녀. 술집년들 끼고 다니고. 아, 왜 때려? 지가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라고? 너 뒤에서 이러고 다니면서 나를 어떻게 봤냐? 내 얼굴 어떻게 봤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고 가족이야? 네가 사람 새끼야? 하면서 신우는 발광하며 남편을 잡아채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진정 좀 하라며 겨우겨우 막더라고요. 신우는 쌍욕까지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냐고 고함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말렸죠. 신우는 갑자기 엉엉 울면서 다 죽일 거라고, 내 남편보다 거기에 동조하고 다닌 네가 더 미친놈이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지 동생만 바람폈다고 생각했을 땐 오히려 저한테 비아냥거리더니 지네 남편도 같이 폈다는 사실에 오열하고 색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진짜 쓰레기구나 싶었죠. 본인 매형이 그러고 다니면 오히려 자기 누나한테 알리거나 매형 보고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작자는 신나서 넷이서 다 같이 만나고 그러고 다닌 겁니다. 애초에 매형이라는 작자가 같이 가자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제정신인가요? 신우가 울고불고 하고 남편도 죽을 상 하고 있고 어머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 꼴 지켜보다가 비웃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벗어났는데 남편 저 쫓아와서 제 팔 잡으면서 이 꼴 만드니까 속 시원하냐는데 저 한 번만 더 함부로 잡으면 경찰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나 네 매형이나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너 어쩌니? 이혼 당할 건데 누나한테도 손절당하게 생겼네. 이혼 소송 준비나 똑바로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매장 찾아오거나 귀찮게 해봐. 나도 이판사판이야. 네 직장에도 이 사실 다 알려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 어디. 저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 경고를 알아차렸는지 그 뒤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죠. 그 후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제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우겼는데 저는 제가 직접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마땅한 증거도 없어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후 8개월가량 소송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승소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았고 소송 비용도 남편이 다 내기로 나왔습니다. 또 집에 관해서는 남편 몫만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기에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돌려줬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들었는데 남편은 저 때문에 자기 가족들까지도 틀어졌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누나도 이혼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공익을 위해 증거 사진을 준 거라고 주장해서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위기라고 했지 누나는 결국 이혼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했고 그 누나는 가정을 지키기로 했지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 누나도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에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의심의 지옥 속에서 살겠죠. 차라리 저처럼 이혼하고 끝내는 게 낫지. 남편의 누나는 더 악몽 같은 삶을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으니 알죠. 남편은 그 일로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손절당하게 생겼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어진 거죠. 아주 꼬라지가 우습게 됐더라고요. 소송 막판 되니 저한테 합의해달라 그러고 위자료 깎아달라까지 하던데 얼마나 구질구질 하던지요. 저런 인간을 뭘 보고 결혼까지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끝을 냈고 제가 원하던 결과도 얻었고 비로소 홀가분해졌어요. 남편 누나를 보니 아니다 싶을 때 끝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저의 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큼 좋은 남자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던 전 남편. 돈 주고 술집 여자나 만나는 게 딱 전 남편 수준에 걸맞은 것 같으니 앞으로도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으니 지금의 생활 그리고 제가 일군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지독한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냥 솔로로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